뿌연 흙먼지 사이로 달리는 지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단 사람들의 눈에 경계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 수단. 오랜 세월 내전과 열강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진정한 친구란 없었으니까요. 수단은 천연 자원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 중 한 곳입니다. 석유, 금, 니켈, 철, 구리,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으며 석유만 해도 6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광활하고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는 데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보다 더 많은 동물이 있어 추후 관광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남수단 공화국의 수도인 주바만 가봐도 이들의 생활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흙으로 벽을 쌓고 나뭇잎이나 줄기로 지붕을 얹은 곳에 살며 포장된 도로도 거의 없어 울퉁불퉁한 흙길로 자동차와 염소, 소가 함께 다니죠. 심지어 비행기에서 짐을 내려 운반하는 것이 소달구지라고 하니 현지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아프리카의 국가 대부분이 가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수단이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영국의 식민 통치 후 반세기 동안 계속된 내전 때문입니다. 남수단에서만 무려 25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내전은 2011년 남수단의 독립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유엔은 경제 재건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을 파견했지만 수단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 당시 가난한 생활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조차 없다라고 대답하던 남수단 국민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한국인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시만큼은 다른 지역과 달리 생기가 넘칩니다. 굳은 얼굴로 외지인을 힐끔거리던 남수단 국민들은 차에 달린 태극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아이들은 차를 따라 달리며 코리아 웰컴! 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비록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한국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읽을 수 있는데요.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빛이라는 이름처럼 대한민국의 한빛 부대가 남수단에 심고 있는 희망의 씨앗,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유엔 남수단 임무단의 일원으로 남수단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빛부대가 파병된 지 벌써 3,0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빛부대의 업적은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재건 작전 임무 600여 건을 훌륭히 완수한 한빛부대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1261km에 달하는 주 보급로 보수공사. 지금까지도 부족한 갈등이 주요 분쟁 요인인 남수단에서 도로가 지닌 의미는 특별합니다.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 통합과 소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쓰레기 매립장, 보루공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벽, 제방건설 등 다양한 건설 활동을 했으며 현지인 자립을 위한 한빛 직업학교 운영과 의료 지원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유엔 남수단 임무단의 일원으로서 활약한 부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한빛 부대를 향한 찬사는 남다릅니다. 남수단의 쿠울마냥 주쿠 국방부 장관은 한빛 부대는 남수단에 파병된 평화유지군 중에서 최고의 부대며 모범적인 군대라고 칭찬하며 한빛 부대 전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수단의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죠. 리반 하지, 남수단 임무단의 주 행정관 또한 유엔에서도 한국군은 언제나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빛 부대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표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부대가 남수단에서 철수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한빛 부대를 향한 해외 언론의 찬사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지역 주민들의 코멘트를 인용해 한빛 부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이 보낸 부대라고요. 남수단에 더 이상 도움 줄 것이 없다며 주랭랑을 쳐버린 일본 자위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헌신이 남달랐기 때문인데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노리고 남수단에 지원군을 파병한 일본은 파병 5년 후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자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약간의 지원금만 구색 맞추기식으로 남수단에 보내고 있을 뿐 더는 병력을 보내지 않고 있죠. 현지인들은 한빛부대를 신의 구원이라 여길 정도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빛부대 일진 단장이었던 고동준 준장에 따르면 현지에 도착했을 때 신발을 신은 아이가 거의 없었고 오랜 내전으로 지붕이 있는 건물은커녕 포장도로 하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부대원들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주둔지 건설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둔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빛 부대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눈빛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러 온 이들이긴 하나 오랜 내전 경험 때문에 타인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남수단인들이 한빛 부대는 진정한 친구라고 인정하며 애정을 표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폭우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부대는 작업을 중지하고 쉬고 있던 상황에 한빛 부대는 현장에서 밤새 차수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나일강이 범람하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이른 새벽 부대로 복귀하는 부대원들을 맞이한 건 놀랍게도 주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주민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엔군 철수를 외치던 주민들이 한빛 부대의 열성 팬으로 변모한 순간이었죠. 신이 보낸 부대라는 명칭이 아깝지 않은 우리 군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남수단 사람들에게 땅을 일구고 작물을 기르는 농업 기술을 전수해 자립할 수 있게 돕고 옥수수, 참외, 망고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한빛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2016년 개설한 한빛 직업학교에서는 전기, 건축, 목공, 용접, 농업, 제빵 등 총 6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지금까지 600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해냈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 3회 대민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외부인을 경계하는 마을 주민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한빛 부대가 기울인 노력입니다. 의무병들은 쉴 새 없이 바쁜 일과 중에서도 현지어를 일부러 배웠다고 하는데요. 약 먹는 방법을 현지어로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그 덕분에 처음에는 약을 처방해줘도 잘 먹지 않거나 의심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한빛 부대가 진료를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위생이 좋지 않아 비뇨기과, 피부과 질환, 말라리아, 에이즈 등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남수단 사람들에게 한빛 부대 의무병들은 수호천사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대사관이 없는 남수단에서 한빛 부대는 문화사절단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에는 UN 직원과 인접 부대 군인, NGO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통 모둠북 공연, 전통 무예 시범을 보이고 태권도,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했는데요. 특히 한국어 교실은 K-팝 등 한류 열풍과 맞물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라는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한빛 부대원들은 파병 전 8주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파병 임무에 지원하는 병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한빛 부대 11진 장병들은 무려 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파병을 위해 결혼식을 미룬 장병부터 상록수 부대 일원으로 동티모르에서 활약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대위까지 제각각 품고 있는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장병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에서 1만 4km 떨어진 남수단에서는 이처럼 한국인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신이 보낸 부대자, 진정한 친구로 지구의 평화를 수호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 맡은 임무 이상을 해내고 있는 우리 군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